개봉을 하시는 소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독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요정의 각본과 연출을 맡은 신텍스라고 해서 반갑습니다. 엄청 축하한데 이렇게 개봉일날 함께 해주시고 귀한 시간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떨리긴 하는데 잘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정에서 서기 역할을 맡은 김신비입니다. 개봉 첫날에 관객분들과 같이 영화를 상영을 같이 보고 관람을 같이 하고 이렇게 또 GV 참석하게 되니까 되게 특별한 추억으로 또 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우철 역을 맡았던 김주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 감독님이 화난 상태가 아니고요. 이런 자리에서 청심환을 먹고 오는 아주 귀여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화난 거 아닙니다. 지금 아주 좀 떨고 있을 것 같은데 감독님한테 집중 질문 부탁드리고요. 정말 한파가 시작된 것 같아요. 예, 보면서 이 서기를 이제 신비 배우랑 우리 셋이서 영화 찍을 때 그날 엄청 추웠거든요. 그날도 춥고 그때 어떤 뭐 공기라든지 막 그런 게 막 느껴지면서 저도 좀 새롭게 같이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영란 역을 맡은 류영경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 활동하면서 개봉날 관객 여러분 옆에서 극장을 보는 거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혹시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걱정을 했는데 옆에서 너무 재밌게 잘 봐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렇게 개봉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우분들 옆자리 시사로 관객분들 바로 옆에서 영화를 보신 기분이 어떨까 궁금하기도 했는데 지금 간략하게 조금씩 다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감독님도 하시지 그러셨어요. 관객 옆에서 같이. 관객은 안 봤어요. 네, 한 분이라도 저 대신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감독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개봉 소감이랑 첫인사달라고 했더니 마치 끝인사처럼 받아주셨지만 저희 관객과의 대화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 오늘의 관객과의 대화는 제가 앞서서 몇 가지 Q&A 진행을 하고요. 관객석으로 오늘은 직접 마이크를 넘겨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Q&A를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질문해주신 네 분을 선정해서 각 분들이 사인을 하신 사인 포스터를 선물로 드릴 거예요. 다 앞으로 두루두루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요즘 굉장히 따뜻한 영화죠. 그리고 일상성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작품이어서 생각했던 것보다 판타지가 아주 두드러지진 않지만 무언가 은은하게 판타지가 묻어있는 작품이다라는 생각하시면서 영화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영화가 조금은 특별한 가족 서사처럼 보였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름표를 붙일 수 없는 마음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뚜렷하게 그게 어떤 마음인지 어떤 관계인지 붙일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부부라고 부르는 것, 부모와 자식이라고 부르는 것, 혹은 형제라고 부르는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떼어내고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관계의 명암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주 솔직한 가족 서사의 시선이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감독님이 처음 출발부터 가족 서사로 시작을 하신 걸까 아니면 이야기를 엮다 보니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관계들에 대한 이야기로 된 걸까 영화를 보면서 궁금했어요. 감독님이 영화의 출발과 그 가족 서사에 대한 이야기에 첨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그 시작부터 말씀드리면 이 영화는 제가 다녔던 학교, 그러니까 대학원의 제작 지원을 받은 작품인데 사실 예산이 크지가 않아요. 굉장히 작은 사이즈인데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다른 욕심보다는 캐릭터로 승부를 걸어야겠다는 어떤 큰 기획의 틀이 있었고요. 그 안에서 부부가 주인공이 된 데는 제가 그 전에 찍었던 어떤 단편의 영향이 큰데 그때 이제 제가 비록 결혼은 못 해봤지만
부부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 많다고 느꼈고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좀 나름대로는 차별화된 어떤 부분을 갖고 가고 싶어서 어떤 판타지 설정을 생각했고 그렇게 서기 캐릭터가 나오면서 큰 골조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가족 서사 말씀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맞지만 부부의 서사에 더 중점을 두었던 게 사실이고 그랬던 이유는 저는 이 영화가 사실은 호철이와 영란이가 있는 세계에 작은 돌이 던져져서 가는 파문을 따라가는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족 서사 중에서도 부부의 관계에 좀 집중해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판타지에 대해서는 차차 조금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배우들은 일상의 판타지를 믿는 편인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 시나리오 혹은 영화 전체를 받아들이는 입장들이 조금씩 다를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상에서도 뭐 징크스나 판타지를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실 전혀 관심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세 분의 배우들은 어떤 판타지들을 가지고 있을지 또 이 영화의 어떤 판타지가 좀 가깝게 다가오는 편이었는지도 궁금해요. 현경 배우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저는 매일매일이 판타지. 매일매일이 정말 요정 같은 분들을 만나고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요정 같은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을 그 만나시는 거예요? 친구는 과거인가? 여기가 준비된 멘트 아니에요? 밥부터 준비하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그런 운명을 좀 믿는 편이고 그런 판타지를 좀 꿈꾸진 않지만 신기하다, 신기한 일들이 항상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본을 봤을 때도 되게 일상에서 그런 신기한 경험 내지는 그런 것들이 되게 그걸 맹신하고 믿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되게 신기하게 다가오면서 그래도 내가 일상을 잘 살면서 이런 것들을 긍정적인 효과로 받아들여야겠다, 영향을 저한테 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시나리오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윤전 배우님 어떠세요? 네, 저는 좀 많이 믿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좀 미스테리한 일들, 초현실적인 일들에 대한 믿음이 좀 많아요. 관심도 있고, 네, 그게 좀 재밌고 좀 신기해요. 신기한데 진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일들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우리 대본을 봤을 때 판타지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거든요. 예. 그리고 찍어놓은 걸 또 봤는데, 그러니까 아까 기자님 말씀처럼 은은하게 잔잔하게 판타지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또 보고, 그리고 신비 배우를 맨 처음에 봤을 때 진짜 신비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름도 신비라 가지고 야 진짜 캐스팅 잘했다. 근데 참 큰 역할을 잘 해낸 것 같아요. 진짜 좀 믿어요. 믿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시는 미스터리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외계인의 존재라든지 여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왠지 그럼요. 뉘앙스가 다르네요. 그럼요. 그거는 뭐 당연하고 어떠한 존재가 나를 지켜준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떠한 존재가 나를 유혹해서 안 좋은 걸 만들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그냥 반이에요. 저는 다들 그렇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미스터리와 지금 종교적인 무언가가 막 섞이는 것 같은 대답을 들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 답변을 들으면서 현경 씨는 왜 놀라셨어요? 오빠 되게 그런 성향이 아니신 줄 알았어요. 성향이 아니고 종교예요. 근데 종교는 안 믿고요. 근데 모든 종교를 존중합니다. 갑자기요? 아주 현실적인 네, 현실적이고 생각하셨나봐요. 되게 감성적인데 그런 것들을 믿는다? 생각 안 했어요. 오히려 제가 좀 그런 쪽에 가깝고 운명적이고 그런 인연과 우연을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고 되게 신비롭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오빠는 되게 무덤덤하실 줄 알았어요. 무덤덤하게 믿어요. 무덤덤하게. 집에 가서 막 이렇게 쳐다보고 여기서 이 흐름이 재밌어지려면 김신 배우가 저는 그런 걸 전혀 믿지 않습니다 라고 정색하면서 답변하는 게 있을 텐데 실제로는 어떠세요?
가장 먼저는 제가 처음에 서기 역할을 받고 가장 크게 고민했던 지점이기도 한데요. 이 요정이라는 캐릭터 혹은 설정을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을까라는 게 가장 큰 관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배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마다 이제 각자 주관과 신앙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 다른 얘기지만 저도 믿는 지점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늘 떠올리는 말인데 먹구름이 쳤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화창해지잖아요. 바다 한가운데 떠 있으면. 그래서 저는 늘 항해야 한다고 생각을 기준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이나 좀 예측을 하지 않았던 일이 갑자기 벌어지면 괜찮아. 또 이듬해 해가 뜰 거고 다시 따뜻해질 거야. 또 동시에 그러고 또 따뜻해져서 너무 행복하다 보면 곧 먹구름이 닥치니까 대비를 하자. 약간 이런 생각으로 좀 기준을 잡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게 자신만의 판타지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저런 아름다운 답변을 한 사람만 요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항해를 한다라는 지금 시적인 표현이 나왔어요. 아까 제가 조금은 특별한 가족 서사에 판타지가 은은하게 묻어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표현을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게 감독의 어떤 정확한 바운더리가 있는 영화라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현실의 테두리를 절대 벗어나지 않을 정도만 상상력이 허락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상을 넘어가는 무언가는 감독의 지향점이 아니었을 것 같기도 하다. 애초에 어떤 테두리가 있고 이 테두리 바깥으로 나가는 것들을 조금 제약을 두면서 만든 영화가 아닐까. 상상력의 영역에 대해선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구현하셨을지 그것을 어떻게 상상하셨을지도 궁금하고요. 이 영화는 누가 뭐래도 영란이와 호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판타지가 들어가죠. 서기가 있는데 그 서기가 정확히 어떤 애인지 뭐 예를 들면 그 친구에 대한 되게 깊이 있는 이지적인 디테일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봤고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석이라는 캐릭터에게는 너무 미안하지만 소위 말하는 기능적인 캐릭터죠. 그러니까 서기로 인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는 영란이와 호철이라는 부부에게 어떤 뭔가를 주는 존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서기의 어떤 그런 디테일들은 판타지 같은 설정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영화에 좀 이렇게 차단이 돼 있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서기가 유일하게 자기가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하나 있는데 이제 자기 의지로 떠나잖아요. 그거 말고는 애초에 구상도 그랬고 이제 또 신비 배우님과 말씀을 나눌 때도 그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바운더리를 그렇게 지켜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역으로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네요. 그 서기가 일말의 판타지를 가진 인물이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가능할 텐데요. 예를 들면 지금 감독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기가 그냥 일을 기깔나게 하는 알바생이었어도 뭐 크게 상관없는 이야기인 거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의 등장과 퇴장이라든지 아니면 그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단 요정이라는 제목을 생각하지 않아도 조금은 김신유의 이름처럼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누군가로 설정하시고 싶으셨던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역으로 생기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 결혼을 안 되었지만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하다못해 저희 부모님을 보고 그러면 부부 관계의 핵심은 감히 말씀드려도 제가 보기엔 갈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갈등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또 뭐 현명하게 넘기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갈등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극적이고 재미있고 조금 더 흥미롭게 보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의 끝에 판타지 설정이 나온 것 같아요. 첫 만남을 생각해보면 교통사고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저는 이게 굉장히 급작스러운 전개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영화를 곱씹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갑작스러운 감정을 만났을 때 교통사고 난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뭐 그렇게 좋은 표현인 것 같지는 않은데 사실 사고라는 건 안 좋은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나에게 사고 나는 듯이 불현듯 사랑으로 찾아왔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니까 어쩌면 진짜 그 직유를 가져다 쓰신 건가? 교통사고가 나듯
이들의 만남을 표현한 걸까? 그래서 이들의 첫 만남에 대한 구상도 어떻게 떠올리신 건지 궁금했어요. 질문이 너무 좋지 않나요? 진짜 고품격이에요. 감사합니다. 답변도 질문이- 고품격으로 해주세요. 질문 너무 좋은데 제가 고품격으로 것 같아요. 이 영화가 그 어떤 현실적인 부부 얘기를 담고 있으면서도 좀 동화나 우화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는 애초에 구상이 있었는데 뭔가 그 죄를 받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 느낌은 아니지만 어쨌든 음주운전이라는 얘기를 떠올리고 이게 어떤 깨달음의 느낌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감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방금 그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어떤 아름다운 지규처럼 접근은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 딴에는 동화나 우화처럼 영화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첫 만남을 어떻게 구상하느냐 거기서 이제 좀 교통상으로 떠올리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객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하시는 그 첫 만남의 이유들은 또 마음 안에 각자가 가지고 계시겠죠? 배우들에게 가장 일상의 연기를 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사실 저는 이게 가장 어려운 연기라고 생각해요. 어떤 장르성이 아주 두드러지는 영화라면 배우들이 아주 설계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들도 많을 수도 있고 어떤 테크닉의 도움을 받는 것들도 많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미술이 됐든 뭐 의상이 됐든 분장이 됐든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가장 보통의 연기를 해야 한다는 건 배우들에게 어쩌면 가장 두려운 지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각자가 받아들이기 나름이긴 하지만 신비 씨가 연기한 캐릭터 요정이니까 좀 차치하더라도 이 호철과 영란을 연기한 두 배우에게는 그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왔을지 궁금해요. 왜냐면 은연중에 이건 내가 드러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영란이 아니라 류현경이 드러날 수도 있고 호철이 아니라 김주원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순간들도 있단 말이죠. 관객 여러분들은 그걸 지나칠 수 있지만 배우들은 그 지점을 알죠. 아, 저기서 내가 나와버렸구나. 이건 연기가 아닌데? 라고 생각할 법한 연기들이 영화 안에는 묻어있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장 일상의 연기에 접근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큰일 났네. 지금 다음 질문을 보고 제 손이 벌벌벌 하고 있는데 고품격으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활동을 하면서 항상 생각한 게 그 연기를 한다는 것이 결국 제가 하는 일이니까 저의 어떤 내면에 있는 수만 가지의 모습들을 꺼내어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작품의 캐릭터를 하던 작품을 하던 근데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몸에서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계산이나 이런 설정 같은 것들을 만들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제 성격상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계속 그 시나리오나 대본을 곱씹고 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제가 나오는 순간들이 다 있죠. 그 전에도 제 모습이 계속 드러나고 근데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고 정말 새로운 캐릭터의 창조야라고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하는 연기는 제가 하는 거니까 제 안에서 나오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제 주변 분들이 좀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되게 그게 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구나. 진짜 그게 취향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저에서 나오는 어떤 뭐 캐릭터나 연기나 이런 말투나 행동들이 되게 좀 매번 새롭고 재미있게 느껴지면서 연기를 하면서도 제가 내가 이런 면이 또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그 오랜만에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참 사람을 연기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질문에 있었던 어떤 장르를 포함한 장르가 있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과 이런 일상을 다루는 역할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그래요. 저는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캐릭터란 말이 있죠. 어떤 장르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좀 뭔가를 하나 더 포장을 해야 한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장르가 갖고 있는 그 특성을 밸런스를 맞추고 이제 그 색깔을 따라가려면 어쨌든 하나 더 씌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기를 하면서 어쨌든 제가 하고 있는 이 행위를 보고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누군가 인물을 만들어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건 이 인물을 이해를 해야 된다거든요. 이해를 해야지 내가 이걸 보는 관객분들을 이해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 편으로 만들 수도 있고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뭐 창조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전 지금도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 전작에서도 새로운 걸 시도를 한번 해봤고 근데 이게 계속 꾸준한 실험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저 요 전작에서 썼던 새로운 방법들을 다음 작품에는 또 안 쓸 거거든요. 뭐 그렇게 많은 방법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계속된 연기적인 부족함과 실패를 느끼면서 또 점점 좀 배우라는 게 되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연기 오늘 이거 보면서 참 부끄러웠는데 한편으로는 참 좋았어요. 네, 좀 사람을 연기했다라는 게 가장 좀 좋았습니다. 네. 질문에 맞는 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연기했다는 말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의 삶들 그리고 사람의 어떤 양태들을 연기하는 게 배우들의 몫이자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을 아주 잘 관찰하고 표현해내는 게 이들의 또 업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에 만족도를 느낄 수 있다면 사실은 배우들에게 최선의 작업이었던 셈인 거죠. 네. 반면 김신비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는 아까 배우가 이야기한 것처럼 설득력이 조금 필요한 작업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하기도 했거든요. 어차피 영화가 요정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한 그냥 멋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 좀 과한 무언가를 해도 어차피 이거는 좀 세팅된 값 안에서 움직이는 게 아닐까? 이 배우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도 관객들은 좀 받아들여줄 준비가 되어 있는 캐릭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았는데 배우의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닐 수가 있죠. 정말 미스터리한 존재잖아요. 이 석이라는 존재가 어느 정도로 구상해놓고 이 캐릭터를 접근하신 것 같으세요? 네. 가장 처음에는 저도 가장 크게 중심 코어로 잡았던 목표 지점이 감독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치이자 기능적인 캐릭터 구조 이 드라마 극본 안에서 구조상으로 장치 혹은 기능적인 역할이다라는 거를 중심 코어로 잡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감정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좀 어떻게 하면은 로봇 같아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은 사람 혹은 입체적이다라고 느껴지면 저는 제가 목표한 지점을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사이의 간극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컷하고 이제 감독님이랑 그런 지점에 대해서 계속 간극을 잡아갔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락과 호철 사이에 서사를 깨트리지 않는 선에서 이제 기능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점검하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개인적인 궁금증이기도 한데 지금 신비 배우의 영화가 또 하나 개봉을 했잖아요. 동시기에 그 겨울 나는이라는 영화 개봉했는데 거기랑 헤어스타일이 거의 엇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동시기에 촬영을 한 작품인지 그래서 궁금했어요. 네. 그 겨울 나는이라는 작품을 촬영을 끝내고 일주일 뒤에 바로 요정 촬영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머리 스타일이 똑같이 나와요. 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헤어스타일을 한 김신비 배우의 동시기의 연기들을 나란히 극장에서 보실 수 있는데 헤어스타일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휴가 나온 군인 같기도 하잖아요. 이 영화에서 그 요정의 존재가. 근데 저는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요정이라고 명명하게 된 것 자체가 감독님이 좀 이 캐릭터가 사람들에게 갖는 기대에서 좀 벗어나게 만드는 어떤 설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도 편견이긴 한데 우리가 요정이라고 생각했을 때 각자가 떠올리는 이미지가 사실은 아니잖아요.
뭐 보통은 이것도 편견입니다만 여성 캐릭터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고 뭐 약간 팅커벨 같은 좀 작고 뭐 이런 마법을 진짜 쓸 것 같은 어떤 존재를 생각하게 하는 경우가 많고 굉장히 굵직한 남자아이의 모습을 한 요정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의 모든 것이 좀 그런 지점들이 있거든요. 이런가 싶으면 기대에서 조금 벗어나는 게 있고 관계성을 다룰 때도 이런 관계를 다루려나 싶은데 조금 삐끗해서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영화로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 모든 것의 총합이 저는 요정의 이미지와 계속해서 벗어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그런 기대가 있으셨는지도 궁금해요, 감독님. 사람들이 요정이라고 생각한 어떤 이미지에서 계속 벗어나는 무언가를 좀 제시하고 싶지는 않으셨을까? 질문이 되게 어렵네요. 저도 혼란스럽네요. 누구는 고급스럽다고 하고 누구는 어렵다고 하고. 그러니까 좋게 말씀해 주셔서 어려운데 일단 그건 것 같아요. 신비 씨를 저도 그러니까 그 요정의 이미지를 사실 뭐 성별에서부터 어떤 뭐랄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생각해 놓은 건 없었는데 그냥 그런 이미지만 있었어요. 이름이 석이잖아요. 이름을 석이라고 한 이유도 있고 이게 되게 예쁜 어떤 주악돌 같은 이미지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신비 씨가 나오는 단편 영화를 보고 그때도 머리 스타일이 굉장히 짧으셨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오디션을 봤더니 너무 두상이 너무 예쁘셔갖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정도만 저도 사실 생각을 하고 어떤 이렇게 이름과 뭔가 다르게 제목과 다르게 뭔가 이렇게 혼란을 주겠다 뭐 이렇게까지 거창하게 생각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목을 짓는 과정에서 그런 고민은 있었거든요. 이게 질문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목이 너무 직접적이지 않나 혹은 사실 이 영화는 사실 그런 영화가 아닌데 어떤 이상한 선입견을 좀 다른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그냥 그때 이제 뭐 그런 단어들을 많이 썼거든요. 무슨 요정 이때 쓰는 어떤 사람들의 뉘앙스 같은 것들이 저희 영화의 결과 잘 맞다고 생각해갖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무슨 요정이라면 뭐 날씨 요정 뭐 이런 것들이요? 네 맞습니다. 어떤 요정들이 각자에게 필요하신지에 대한 질문을 제가 이따 드릴 테니까 각자 생각하고 계세요. 이 영화는 찍으시는 분들에게 관계에 대해서 아주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다고 내가 생각했지만 실은 좁혀지지 않는 어떤 거리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을 나의 일상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생각할 수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보는 사람에게도 하는 사람에게도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각자 그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영화를 찍기 이전과 찍은 이후에 좀 달라진 생각들이 있는지 아니면 이전에도 갖고 있었지만 조금 더 확고해진 생각들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감독님부터 답변해 주실까요? 왠지 결혼이란 걸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얘기가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기는 해요. 맞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중에서도 저는 부부의 관계에 집중하려고 했던 게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불청객도 가족이 될 수 있는 어떤 느낌을 받았다 영화를 보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족의 얘기가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죄송합니다. 질문이 정확히 모르죠. 관계에 대해서 네. 생각이 좀 달라진 게 있는지 아니면 이전에 생각했던 것이 조금 더 확고해진 것이 있는지? 아니요. 저는 그 관계에 대해서 이 영화를 찍으면서 배운 부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어떤 부부 시스템을 어떻게 봤던 저의 그 선입견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영화를 찍으면서 되게 많이 부분 달라졌고 뭐랄까 영화를 떠나서 어떤 인간적으로 조금 더 많이 성장하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신비 배우는 어떠셨어요? 기자님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을 아까 말씀하신 것들을 제가 입력하고 주워 담고 있어가지고 질문을 놓쳤습니다.
아 정말요? 서운하네요. 유영 씨부터 답변 들어볼게요. 네, 저는 영화를 찍을 당시 거의 영란이랑 좀 비슷한 입장이었어요. 그 가족에 대해서 또 그 영란처럼 엄마 아빠한테 제가 집착하고 서로 집착하는 관계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른 척하고 살아오다가 계속 함께 어린 시절부터 같이 살았으니까 그걸 모른 척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불현듯 제가 저의 요정이 되어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면서 최근에 독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새로운 경험과 관계들을 맺으면서 살고 있는데 그게 시발적인 요정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연기를 통해서 하면서 뭐 저랑 뭐 비슷한 얘기도 있고 또 아닌 얘기도 있는데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제가 불현듯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나를 찾아가야겠다. 어떤 관계에 있어서 나의 그 중심을 놓고 제 모습을 좀 찾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김주영 배우는 그 관계에 대해서 또 변화된 생각들이 있으셨어요? 이 영화 이전과 이후에?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사실 이 사람들과 함께 작업하는 공간 이외에도 만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게 변화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옛날에는 누군가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가볍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한 걸 굉장히 이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계란 무엇인가? 나는 이 사람한테 어떤 존재인가? 이 사람은 나랑 어떤 관계지? 우리 가족은 나에게 어떤 관계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변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한 해 한 해 갈수록 그 관계에 대한 생각을 더 깊게 좀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모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예. 참 이게 점점 힘들어져요. 근데 그게 뭐 나한테서 시작됐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오늘도 영화를 보면서 그 당시에 제가 이걸 찍었을 때 느꼈던 것과 오늘 봤을 때가 훨씬 더 와닿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때는 뭔가 이 영화가 막 슬프다 이런 건 못 느꼈는데 어떤 장면에서는 참 찡하더라고요. 슬프고 사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럴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관계를 망치고 싶은 사람이 사실 어디 있어요? 잘 그렇죠. 가져가고 싶고 또 나에게 최선인 무언가의 관계를 만들어 가고 싶지만 네. 하다 보면 구차해지고 치졸해지고 사람이 좀 옹졸해지고 누군가에게 좀 고가운 소리도 해야 되고 아쉬운 상황도 겪게 되고 이런 게 바로 관계의 본질인 것 같은데 호철이 영화한테 그런 관계 참 많이 겪게 되죠. 맞아요. 네. 맞아요. 신비 씨 답변 좀 되셨어요? 네. 저는 이 영화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는 똑같은 것 같아요.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갈등은 무조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사람들 만나면 새로운 갈등들이 생기고 다양한 갈등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사람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갈등과 흔하지 않은 겪기 힘든 갈등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것들을 겪었었고,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오늘 보고 나서 그리고 지금 이 자리 혹은 이 질문까지 받으면서 굉장히 기쁜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희가 이 흔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 혹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거기서 느끼고 따뜻함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굉장히 속으로 내심 질문을 기다리면서 신났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공통적으로 드리고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길게요. 여러분 질문 준비해 주시고요. 네 분이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요정을 하나씩 가질 수 있다면 어떤 요정을 기대하실까? 이런 것들 한번 여쭤볼까요? 감독님부터 거슬러 올라오면 또 큰일 날 것 같아서 류현경 배우부터 거꾸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요정이 제일 필요하세요? 전 철판 요정을 철판 요정이요? 네. 얼굴에 철판? 얼굴에 철판을 어. 좀 깔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도 연기 얘기를 하는 거에 너무 쑥스러워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고 막 심장이 막 너무 뛰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다른 때는 별로 철판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그 연기 얘기할 때 철판을 좀 깔고 싶어요. 저도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너무 저의 그런 것들을 막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어색하더라고요 제가. 경력이 그렇게 오래됐는데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답이 아니니까 정답이 아닌데 또 말하다 보면 정답처럼 얘기하게 될까봐 그게 또 무섭고 또 다른 이 여러 연기의 형태들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막 정의를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철판 요정을 좀 그래서 연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연기에 대한 이야기를 류현경 배우가 어디에서 일장연설을 늘어놓더라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해요. 김정 배우에겐 어떤 요정이 필요한가요? 예, 저 뭐 요정에 대한 그 질문을 저번에 시사회 때도 했는데 그때 좀 가볍게 그냥 뭐 코미디를 하고 싶어서 코미디 남들을 웃기는 일을 되게 하고 싶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농담 던지면 별로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그때는 뭐 코미디의 요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조금 진지하게 말씀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관계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요즘에. 그리고 저 자신을 더 알아가는 시간들을 혼자 많이 갖고 자책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조금 혼란스러운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예, 이제 중년을 또 넘어가면서 한 번 더 오게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싶은데 뭐 좀 지혜로운 요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문제가 많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좀 더 지혜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언가가 계속 바뀌고 있고 그때 가장 중요한 건 이 지혜라는 건데 저는 제가 뭐 지혜롭게 잘 선택들을 해 나가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어떨 때는 지혜가 너무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지혜의 요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갖고 싶네요. 지혜 요정. 네, 김신배 배우에겐 어떤 요정이 필요해요? 제가 매년 체크하는 게 있는데요. 겨울에 항상 온도가 변하는 거에 대해서 체크를 해요. 근데 작년 점점 해가 가면 갈수록 이번 해에는 근 한 3일 내로 갑자기 확 추워진 거 있죠. 근데 모두들 느끼시겠지만 날씨 요정이 빨리 나타나서 조금 이제 천천히 좀 온도를 변화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이돌처럼 말씀하시는 그거는 노리신 거 같은데 아니에요. 집에서 준비를 하시나요? 데뷔하십니까? 아니요. 네, 다음 주에. 오늘 아침에 들었던 생각입니다. 오늘 기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정님 계시죠?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조금 천천히 날씨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반영됐어요. 감독님께는 어떤 요정이 필요한가요? 얼마 전에 되게 오랜만에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뭔가 슬픈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많더라고요. 네, 건강 요정이 안 좋으세요? 뭐 그런 건 아닌데 뭔가 개봉 나면 자잘한- 관객 요정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 재미없는 본인의 대화를 건강을 건강해야 또 다음 작품 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요. 관객보단 건강이죠. 네, 건강해야 또 다음 작품 만드니까. 어쨌든 이 네 분께 관객 요정이 찾아오기를 바라면서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길게요.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관객분, 류현경 배우가 일단 한번 지목해 주실까요? 포스터를 전달해 드릴. 저 단독으로 손 드셨어요. 네. 저 뒤에 제일 먼저 있어요.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독님께서 아까
이 영화가 그 동화나 그 우화나 이렇게 그런 걸로 비쳤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걸 확 느꼈거든요. 그 아까 뭐 부부관계 집중해서 촬영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그 서기가 사라진다 이렇게 갑자기 집을 나오는 계기가 처음에 면접 봤을 때 가족이요 하면서 가족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신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분께서 제안을 하셨을 때 가족처럼 지내자 했을 때 그때 좀 약간 눈빛이 달라지거나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제가 언뜻 떠올릴 때는 선녀와 나무꾼에서 뭐 애기 둘을 낳으면 날아가고 또 궁유 같은 경우는 뭐 인간의 간을 몇 개 먹으면 이제 다 했다 그리고 떠나는 그런 설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서 서기가 퇴장하는 그 시점을 또 생각을 하셨던 건 저는 그렇게 와닿아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 가족이라는 말에 어쨌든 굉장히 서기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거는 의도된 연출이 맞는데 왜 그랬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디테일한 어떤 전사나 이유는 사실 저도 그렇고 신비 씨도 그렇고 서로 정하지 않자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가족이라는 말에 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느냐는 어떤 뉘앙스를 깔게 된 이유는 퇴장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캐릭터에게 동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동기가 저도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나리오를 쭉 쓰다 보니까 그런 어떤 뉘앙스의 반응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떤 걸 느꼈고 왜 그런 의미에서 떠나게 됐는지는 그냥 관객분들께서 각자의 감상대로 느껴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끔 나름대로는 디자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해석인 것 같아요. 선녀와 나무꾼에서 그 옷을 주면 날아가듯이 혹은 구미호가 정말 간 몇 개를 먹으면 할 일을 다 했다. 그렇죠. 된다 이렇게 그런 느낌이 확 들었거든요. 네, 사실은 그래서 나는 네.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네, 사실은 뭐 가족이란 얘기를 들으면 사라지는 마법이 걸려 있었다라던가 뭐 이런 식의 상상이 가능하겠죠. 재미있는 해석과 질문 감사합니다. 포스터 선물로 드릴게요. 다음 질문 받으실 분, 네, 김주현 배우가 한번 질문해 주실까요? 중앙에 계신 관객분 질문하신 거죠? 네. 저는 질문 저기 맞아요. 중간에 죄송해요. 저안 보였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신비 배우가 지목해 주실 거예요. 네. 저는 배우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영화나 이런 작품 같은 거 볼 때 되게 일체감을 많이 느끼는 편이라 저는 보는 사람인데도 빠져나올 때 어려움을 겪을 때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MBTI 어떻게 되세요? 아, 인프피. 네. 그래서 배우분들은 뭐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막 1년씩도 그 캐릭터로 사시는 분들이니까 약간 캐릭터와 어떤 식으로 작별을 하시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네, 질문했습니다. 이 작품의 경우로 예를 들어주시면 더 좋겠네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제 안에 있는 모습들이 꺼내어져 보이는 역할들을 하게 하는 것도 이거 봐 연기 얘기는 첫번 요정처럼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제 안에 있는 모습을 연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빠져나오기 힘들다라는 말은 조금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립다라는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때 제 모습이 너무 그립고 제가 연기한 그 캐릭터가 제 안에 있는 그 모습들이 꺼내어져 있었던 그 시기가 너무 그립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최근에도 이 요정 인터뷰하면서 전에 찍었던 그 아이라는 영화 그 모니터를 봤거든요. 인터뷰하면서 그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일맥상통하게 이 캐릭터와 연결되어 있진 않지만 뭔가 저로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연기한 지금 영란이나 제가 연기한 그 영채 모습이 되게 그리운 것 같아요. 빠져나오기 힘들다기보다 개인의
취향인 거. 또 정답처럼 얘기했을까 봐. 아니에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인물을 만드시는데 그게 또 정답이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본인만의 정답일 수 있는 그럼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업을 하실 수 있다고. 동기부여 요정. 아니 진짜로. 저는 참 그 어떤 역할로 살아간다 그리고 왜 빠져나온다 그것도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많은 상황들이 또 다르기도 하고요. 뭐 비단 우리 영화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저는 이제 무대에서 꽤 많이 연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 빠져나온다 그리고 이 인물이 되어간다라는 게 사실 우리가 준비하면서 한 2달, 3달을 연습을 하거든요. 그리고 매일 혹은 뭐 일주일에 2-3번씩 하다 보니까 오히려 뭐 막공에 이르러서야 이 연극이 완성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느낌들을 받긴 합니다. 근데 이제는 뭐라고 그래야 되죠? 굉장히 경제적으로 영리하게 인물들을 표현하는 게 있다고 생각은 해요. 어떤 인물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되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돼야지라는 게 아니라 이 인물을 생각하다 보면은 사실 많은 아이디어들이 떠오르잖아요. 인물은 이럴 때 어떻게 할까? 밥을 먹을 때는 어떤 느낌으로 밥 먹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한번 해보는 거죠. 트라이 해보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관객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인물이 되어 간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인물이 되어 간다라는 표현보다는 될 수가 없어요. 그 최대한 근접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할 뿐이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저도 푹 빠져서 뭔가 해봐야지 몰입이란 과연 뭘까를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 또한 뭐 저만의 정답이긴 합니다만 항상 늘 과한 몰입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적당한 경계에서 제 뒤에 저를 보면서 이 주위를 보는 거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못하면은 그게 상대방한테 피해가 가는 연기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밸런스가 이제 깨져버리는 거야말로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한 해 한 해 또 생각을 하면서 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밸런스가 중요하다. 우리는 연출이라는 지휘자를 통해서 연기를 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아직 많이 미숙하지만 제 생각에는 친구를 만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캐릭터를 만날 때. 그래서 그 친구랑 놀고 그 친구 집에 가서 세트장 혹은 현장 공간에 가서 뛰어놀다가 촬영이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오면 완전히 이제 촬영이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그 맨날 같이 놀던 친구와 그 공간에서 익숙해져 있는데 갑자기 혼자 집에 내동댕이 쳐진 그런 외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그땐 그랬지라고 이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또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또 새로운 사람들 공간에 가면서 또 관계를 맺고 이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신비 씨는 비유 요정 같아요. 비유를 참 찰떡같이 잘하네요. 모든 답변에. 네,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문 또 받아볼까요? 이번에는 신비 배우님이 한번 지목해 주세요. 아까 이분이 먼저 드셔가지고 네. 이분에게 미안해요. 소심해서 망설이다가 이제 마이크를 잡았네요. 저기 감독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 그 각본을 쓰실 때 그 캐릭터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때 지금 이 배우님들을 염두에 두고 캐릭터나 어떤 성향 아니면 표정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창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오디션을 통해서 이 배우님들이 찰떡이다 해서 이렇게 캐스팅이 되시는 건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화 볼 때 김주원님이 그 배역에서 오른쪽 뺨을 자꾸 긁으시는 이런 걸 봤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쓸데없는 신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일단 쓸데없는 신이 없다고 느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원 선배님께서 오른뺨을 긁으시는 거는 선배님께서 만드신 습관이에요. 사실 각본상에 있던 제가 생각했던 인물보다 훨씬 선배님이 입체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각본을 쓸 때 모든 분들께서 다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누군가를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수정을 꽤 많이 했거든요. 이게 거의 수정구가 한 8구까지 나왔었는데 막판에는 딱 한 캐릭터는 어떤 배우분이 생각났었거든요. 그게 이제 현경 선배님이고, 현경 선배님을 제외하면 다른 분들은 그 이후에 이제 저와 스태프들의 회의를 거쳐서 이제 만나 뵙고 오디션도 보고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과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손 드시는 관객분 중 한 분을 감독님께서 지목을 해주시죠. 저기 뒤에 남자분. 네. 네, 감독님, 배우님 영화 잘 봤고요. 저는 감독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대학원에서 저예산으로 받은 걸로 한 영화라고 들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영화 뒤에 있는 배경이 짧은 기간 동안에 지나가고요. 그리고 배우님들의 그 감정의 흐름, 호흡 이런 것도 저게 긴 시간 동안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한 2주 정도 만에 쫙 만드는 영화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작 기간이 얼마나 되나 이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감독님이 만약에 그 받았던 예산분의 10배 정도 되는 이 정도를 받는다면 어떤 영화를 하고 싶다. 지금 같은 이런 가족서사는 이미 해봤으니까 또 다른 걸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걸 같은 주제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요리해서 하고 싶다. 그런 걸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하셔야죠. 어떤? 네,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약속하신 게. 그래가지고 아. 오늘 지금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요, 일단 제작 기간은 저희가 17회차 찍었어요. 그러니까 촬영 횟수로만 치면 17회차고 그게 날로 치면은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촬영 기간만 그랬고 그 전과 후를 합치면은 좀 더 늘어나겠지만 일단은 그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에게 많은 예산이 있다 하면은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요정과 같은 가족 서사의 영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 주신 것처럼 영화 안에서 흘러가는 시간은 사실 좀 많죠. 그 캐릭터들이 변화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말씀 주신 것처럼 배경들이 이렇게 많이 바뀌진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관객분들이 느끼는 시간과 캐릭터들이 안에서 겪는 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한데 만약에 저에게 조금 더 큰 예산이 주어진다면 저는 요정과 같은 결의 가족 서사를 또 해보고 싶고, 네, 조금 더 관객분들이 느껴지기에 좀 이질감이 없는 어떤 그런 기회 만들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와, 진짜 감독님 너무 하시네요. 뭘 얘기하셨길래? 아니, 저희 똑같은 질문 했거든요. 저희 시사회 끝나고 정말 10배가 주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저는 류현경, 김주환 배우님과 함께 부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공식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하시는 거는 그거는 진짜. 저는 그러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될지. 예. 또 캐스팅이라는 게 감독님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네, 제가 전다 스타디오 이해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 뭐. 네, 전다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너무 지혜롭다 진짜.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공공연하게 밝혀지기는 했고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감독을 거의 쥐잡듯이 몰아가는 이 분위기를 보면서 이 현장의 분위기가 어땠을지 약간 감지가 되는 부분이 있죠. 네, 질문과 답변 감사드리고요. 포스터 선물은 끝나긴 했는데 아까 포스터 기회를 놓치신 관객분께 제가 마이크를 꼭 드리고 싶어요. 질문 부탁드릴게요.
질문보다는 소감에 가까운데 그냥 가족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고 또 요정을 통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본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적 없지만 어느 날부터 함께하게 된 사람들 우리 곁에 있는 그 사람만이 지닌 특별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영화에서 말하는 그 요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각자 어떤 몰랐던 특별한 부분을 발견하게 된 경험이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각자 몰랐던 어떤 것이요? 특별한 부분을 발견하게 된 경험 어떤 이의 특별한 부분을 발견하게 된 타인에게서 네네네 좀 특별함을 발견하게 됐던 각자의 경험이 있으시면 들려주시면 좋겠고요. 네,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거의 오늘의 마무리를 해주시는 소감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되게 특별하게 지금 신비 씨가 아이돌 요정처럼 지금 다 발견이 되네요. 네, 지금 이 순간 아이돌이네요. 유진비의 아이돌스러움을 지금 네, 발견하신 네. 거군요. 데뷔 하셔야 되나? 춤 노래 잘하시나요? 치어리딩 드라마 찍고 있잖아요. 찍었잖아요입니다. 김주현 배우는 누군가의 특별함을 발견하신 적 있으세요? 뭐 많이 있겠죠. 네, 일상적으로 맞아요. 사실은. 많이 있을 거예요. 딱히 이렇게 딱 생각나는 건 없는데, 그렇죠. 올해는 제가 사랑하는 분들을 많이 먼저 떠나보낸 해이기도 하거든요. 그때 좀 많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예.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정립을 계속 꾸준히 생각하는 게 아마 그때부터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뭐 그런 이별을 맞이하고 단지 사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네, 이별을 맞이하고 나서 좀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좀 더 이렇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또 특별한 원래는 갖고 있었는데 내가 몰랐던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는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신비가 아이돌 기질이 있다라는 거 발견했네요. 신비 배우는 어떤 특별함을 누군가에게서 발견한 게 지금 생각이 나세요? 우선 저는 아이돌 기질이 없고요. 특별함을 발견한 적이 있냐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늘 특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제 주변 사람이든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든 처음에 보여지는 이미지와 이제 시간이 가면서 그 사람에게 있는 좋은 지점이라든지 특별한 재능이라든지 이런 지점을 보면서 이 사람을 좀 알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함은 일상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발견할 수 있는 일상의 특별함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감독님은 지금 딱 생각나는 무언가가 있으세요? 그 사람과 오래 뭔가 관계를 맺다 보면은 어떤 특별함을 볼 수 있는 순간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좀 예전에는 이렇게 좋은 쪽으로 발견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좀 특별하게 나쁜 구석?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러고 싶지 않지만 그런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하지만 여러분, 요정은 훈훈함, 따뜻함을 발견하는 영화입니다. 네, 특별한 나쁜 것을 발견한 영화는 아니죠. 네,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해보면서 저희 오늘 개봉날 요정과 같이 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특별한 끝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고 자리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감독님부터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개봉 날이라 마냥 행복하고 기쁠 줄 알았는데 막상 가게 되니까 너무너무 긴장되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엄청 추운 날에
귀한 걸음 해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좀 즐거운 연말, 행복한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이렇게 추운 날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제 곧 연말인데 한 해를 다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유독 추웠던 겨울이 돼가는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더 건강하고 행운이 가득한 일들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말 너무나 춥고 쉽지 않거든요. 예, 예,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똑같아요. 그냥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히 잘 지내시고 뭐 하시고 싶은 일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고요. 예, 뭐 어떤 실패가 있더라도 그 좌절이 짧았으면 좋겠고 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영화처럼 항상 주변에 요정이 있다는 거 꼭 믿으시고 또 그런 요정 같은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또 저희 영화 인스타,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평점 많이 올려주시고 또 공유해주시면 바로 퍼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첫날을 되게 따뜻하게 시작한 것 같죠? 영화 재미있게 보셨다면 주변에 좋은 입소문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고 오늘 퇴장하시기 전에 배우분들과 감독님과 함께한 단체 사진을 한번 찍으시고 자리를 마무리하시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